움직인 사건과 뉴스들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주말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또 이제 임시협상 기한이죠. 22일이 다가오면서 오늘 아침에 시장을 바라보는 눈길이 조금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좀 기특하게도 우리 시장 힘을 내줬는데요. 1%대 강보합권에서 양시장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이 조금씩 축소가 되면서 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발빠른 순환매 시장도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실적에 기반한 대형주 그리고 모멘텀이 폭발하는 테마주 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데요. 일단 실적에 기초해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이번 주에 KB금융과 현대차, HD현대중공업까지 줄줄이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SK하이닉스도 오늘 고점을 또 한 번 높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테마주, 최근에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테마주의 흐름이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의구심도 자아내게 합니다. 광통신의 강세가 채 가기도 전에요. 양자나 보안 쪽이 또 지난주 한 주 동안만 100%의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쪽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오늘 급등수사본부에서 면밀하게 전략들 챙겨가 보시죠. 시장 마감 상황 보러 갈게요.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잠깐 파란불을 켜내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내 고점을 높여가서 6,276포인트까지 고점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강폭을 줄여서요. 0.44%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볼게요. 오늘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지만요. 이내 상승 전환에서 힘을 좀 냈습니다. 1,186포인트까지 고점을 키워갔던 코스닥이었고요. 결국에는 0.41% 강보합권에서 1,174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볼게요. 오늘 수급에서는 기관의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바로 보시면요. 코스닥에서는 반대 모습입니다. 기관 홀로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과 외국인 모두 매수 우위로 마감을 한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 어떤 종목에 집중했을까요?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요. 우선 SK하이닉스 오늘 또 엔비디아 베라루빈 맞춤형 소캠2 양산 시작했다 이런 소식도 있긴 했는데 사실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기대가 많으면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이수페타시스와 주석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까지 외국인들 좀 반도체 유독 집중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주도 보이는데요. 이 11만 원대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이제 SMR과 대형 원전 두 가지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형 원전은 10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SMR은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부각된 하루였고요. 또 2차 전지 최근 굉장히 강하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담아낸 모습입니다. 특히나 LG 엔솔은 오늘 장 막판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벤츠향 LFP 배터리 공급을 공식화했다 이런 이슈까지 체킹되는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기관들 역시 가장 먼저 SK하이닉스 보이죠. SK스퀘어까지 동시에 엮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실적 발표가 임박하면서 SK 관련해서 계열사들도 오늘 시총이 1,000조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은요. 이 선박용 엔진이 데이터 센터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금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관련해서 가장 먼저 랭킹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 기관도 담아가네요. 삼성 SDI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확인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픽을 동시에 받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애프터마켓 시세도 확인하러 갈게요. 오늘 현대 GF홀딩스와 현대 홈쇼핑 두 지금 관련해서 인수합병 관련된 소식이 있었죠. 또 DB하이텍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이수페타시스까지 확인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한국정보통신과 나이스정보통신 확인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쪽 오늘 강했죠.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까지 체킹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도 열어볼게요.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로 가장 많은 거래량 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GF홀딩스 그리고 STX 엔진도 관련해서 선박용 엔진이 지금 데이터 센터 모멘텀 받고 있죠. 넥스틸,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도 보시면요. 오리엔탈전공과 한국정보통신, 미코와 현대힘스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테마주에 집중을 해야 할지 아니면 대형주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 급등수사본부에서 면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시장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이죠.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김충성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가 월요일마다 뵙다 보니까 네. 주말 사이에 이슈에 따라서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도 위원님 웃으면서 맞이할 수가 없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미소를 지으면서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변수에도 시장 선방입니다. 맞아요. 오늘 좀 왜 이렇게 견조하게 버텨줄 수 있었나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견조한 버팀의 배경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배경이라는 것은 중동 지정화 리스크에 대한 것보다도 오프닝하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에 지금 관심이 다 모아져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주말 사이에 이런 이슈들 다들 확인하셨겠습니다만은 좀 우려 섞인 우려가 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로 또 봉쇄를 좀 해버렸잖아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또다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양시장이 빨간불 켜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것이죠. 잠깐 휘청이기도 했었습니다. 장이 시작하면서 아주 잠깐 그 휘청이기만 했다 뿐이지 시장을 이 정도면은 정말 선방하고 잘 마무리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양시장이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좀 뭐랄까요, 시원하게 좋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단순하게 상승 종목 수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빨간불 켰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죠. 네, 많은 상황이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보면은 우리 시장 수급 쏠림 현상, 특정 섹터라든지 특정 종목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지수가 왜곡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역시나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체감되는 지수 또 눈에 보이는 지수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소외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동 리스크 여전히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 다시 협상한다라고 하죠. 또 길어지면 그 내일 모레까지도 협상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측이 미국과 이란의 그 양측이 그 접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멀어요. 네, 그렇기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잘 이게 마무리가 될런지 이 부분들은 일단은 뚜껑 열어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는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내일 모레까지도 이 중동 쪽 상황을 예의주시해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또 시장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또 리스크 관리 이런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하기 위해서는 또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겠죠.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에서 또 여러분께서는 또 종목을 선정을 해야 좀 유리할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좀 샀으면 좀 팔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또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네,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샀으면 팔아주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는 트레이딩 싫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대형주에 하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대형주 쪽에서도 수급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좀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면역은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슈 중심의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작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열어볼게요. 이어지는 모멘텀 등장, 양자 보완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저는 광통신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게, 광통신도 지금 계속해서 강세가 한 달 정도 이어졌잖아요. 네. 양자 보완도 사실 저는 반짝하고 그만할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도 이어가지더라고요. 이거 혹시 광통신처럼 갈 수 있는 걸까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그동안 우리 시장을 좀 뭐라고 할까요? 핫하게 좀 뜨겁게 또 달궜었던 섹터라고 한다면은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광통신 있겠죠. 또 우주항공 쪽도 있겠죠. 뭐 또 탈플라스틱과 관련한 이 전쟁과 좀 엮인 그쪽 섹터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된 상황이었는데, 근데 뜬금없이 지난주부터 이쪽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 또 보안과 관련해서 이런 섹터들이 정말 아주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또 이제 시세가 오늘까지도 좀 이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질런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지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뜬금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뜬금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쪽 섹터의 이슈들 찾아보기 힘들었단 말이죠. 뭐 다른 섹터들이야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어 왔으니까 그 시세가 지속되고 연속되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양자 컴퓨터와 관련한 이슈들은 최근에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보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슈가 나오면 반짝이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도 좀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질런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역시나 그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이슈가 이렇게 지금 부각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크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자 쪽과 관련해서는 고질적인 그 오류 문제가 좀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가 AI 모델을 좀 내놨죠. 이징인가요? 네, 이런 그 이징이나 그 AI 모델을 내놨고, 이게 또 이제 양자 쪽 오류를 보정하거나 또 이제 문제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확실하게 또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보안 쪽 같은 경우에도 AI 모델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미토스. 네, 미토스라는 AI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의 취약점을 좀 찾아내는 거에 초점을 두었었는데, 근데 이게 뭐 취약점을 공격하는 뭐 소스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보안 문제가 이제 고도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면은 해킹이라든지 이거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뭐 금융사고까지도 지금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니까 이 당연히 좀 보안 쪽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종목들은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반응해도 너무 많이 반응했어요. 그러니까는 종목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이 높다란 말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격을 크게 확대시키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고, 차익 물량들이 또 언제든 출회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오늘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 양자 쪽에서는 뭐 KCS인가요? 네, 상가예요. 뭐 그리고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파인텍이라든지 뭐 상가 아니면 대거 상가 못지않은 급등을 나타낸 상황이고, 더불어나 보안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SGI 솔루션, 뭐 라닉스 이런 종목들을 본다면은 역시나 상한가지면은 그 못지않은 탄력으로 좀 이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이쪽은 너무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좀 계속 오른다면은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고점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섹터가 또 이쪽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나는 이쪽에서 좀 종목 다뤄볼래 하신다면은 이격이 크지 않은 이런 종목들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일단 우리넷, 한컴위드, 모니터랩
또 센즈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네, 우리가 이격이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인 그 반등이라도 이용해서 좀 접근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양자와 보안 이쪽이 지금 고점보다는 좀 큰 구간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 프로파일링 하면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격이 크지 않는 종목 선에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이 컨택한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 열어볼게요. 향후 주도주 가능성 2차 전지네요. 2차 전지. 최근에는 좀 시장이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 달라진 것 같은데 사실 이쪽은 1분기에 좀 적자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과 함께 주가도 최근에 좋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실적 개선세가 우려를 잠재울 만큼 그렇게 큰 건가요? 일단 막 실적이라는 것은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1분기를 뭐 저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2분기는 뭐 기저 효과에 의해서라도 분명히 이보다는 더 나은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실제로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아지겠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이쪽 섹터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소외되어 왔던 섹터예요. 최근을 제외하고 본다면 뭐 이유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공급 과잉, 뭐 수요 둔화, 그리고 캐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엮여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가를 좀 제한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좀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이게 때마침 뭐 중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엮이다 보니까 많은 sek터 또 종목들 변동성을 확대하기 이제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쪽 섹터는 오히려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나타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좀 아실 거예요. 이쪽 섹터는 어땠습니까? 많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로봇이라는 신산업을 일단은 확보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본다면은 이 중동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그 반사이익을 좀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유가가 기름값이 많이 높으니까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 전기차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좀 줄어드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전쟁을 겪고 나면서부터 오히려 이 전기차 판매량 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급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역시 새로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고, 뭐 더불어 보면은 이쪽 섹터 종목들 어땠습니까? 그동안 많이 부진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 매력이 충분히 지금 발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 뭐 최근의 흐름이 좋았어요 분명히. 또 여전히 양호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더라도 매수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나중을 생각을 한다면은 분명히 지금 자리가 저점이고 매수하기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종목 당연히 볼 수 있을 건데 일단은 여러분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오르내리락 합니다만은 이전에 조정 이후에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역시나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에코프로도 당연히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탄력 이후에 완만합니다만은 충분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나타냈고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죠. 또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 개선 조짐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역시나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당연히 뭐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완만하게나마 올라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바닥에서 이제 추세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나중을 위해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반드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언급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좋다 안 좋다 하더라도 양호하게 나온 측면이 있어요. 때문에 이제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또 2분기 분명히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우리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앞으로 나중을 위해서 좀 모아가기 좋은 지금 가격 매력도 발생해 있다. 이렇게 전략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수익 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충성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모든 종목들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상승률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 PIM 무려 3자리대 상승률입니다. 131.4%고요. 나노팀 역시도 77%
67.3% 기록 중입니다. 또 SNS텍 목표가 달성하고도 68.8% 기록 중이고요. 그밖에 대한전선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계속해서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갈 텐데요. 먼저 볼 종목, 한 달도 안 됐는데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에요. 무려 43.7%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 좀 남아있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뭐 이쪽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뭐 긍정적인 이슈도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도 뛰어넘는 흐름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목표가를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 상에서 비중 절반이면 좀 챙겨두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단 말이죠. 남은 물량을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가 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21선을 타고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올랐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도 상한가를 나타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이미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캔들에서 익절가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이 캔들의 중간 정도에 되는 가격, 이 중에서도 마디 가격이 16만 5천 원을 1차적인 익절 라인을 잡자. 좀 여유롭게 대응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15만 원 정도까지도 깨지기 전에는 보유하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근데 1차적으로 제시해드렸던 16만 5천 원 선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깨졌죠. 이게 추세 자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보셔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드린 말씀이 있으니 비중을 일부 챙기고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수익을 확보하고 대응해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15만 원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 설정하시고 추가적인 수익 극대화 전략 한번 구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비중 절반 정도 챙겨가자 이렇게 점검해 주셨는데요. 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그런 측면에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보고 갈게요. 이번 달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 도와주실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를 좀 타고 있는 그 흐름들이에요. 또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 실적도 흑자 전환이라든지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은 확실하게 흑자가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보셔도 되는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5일선 위에서 확실하게 우상향의 추세를 타고 있는 그 흐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그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빠르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5만 5천 원이에요. 근데 금요일 고점이 5만 4,500원입니다. 조금 남았는데 아직 목표가 달성은 안 했어요. 지금 시세가 붙고 있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세가 붙고 있기 때문에 좀 축소되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목표가 이상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목표가까지 일단은 홀딩 전략 그대로 보유하신 분들은 유지하시기를 바라겠고, 딱히 없습니다. 메이저 수급도 양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 유지하고 목표가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우리 홀딩 전략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점검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충석 위원의 내일장 프로파일링 종목 만나봐야 되는데요. 오늘 나노팀 가져와 주셨네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나노팀인 근데 제가 우리 교통수사본부에서도 한번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주 단기간 아주 가파른 상승을 나타낸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 이런 부분들도 좀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필러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극한 환경 여기서도 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이제 탄생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관련한 그 제품들을 스페이스X에 납품한 또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속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라든지 이쪽도 엮여 있습니다. 현대차라든지 이런 그 굵직한 완성차 업체와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정적인 매출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바로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가파르게 약 80%가 아주 급등한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많이 올랐다 보니까 당연히 내려오는 과정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그 내리는 과정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하단을 확실하게 잡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우상향의 또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고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우리는 방송 룰상 내일 시초가가 되겠죠. 시초가를 기준으로 이제 편입이 편입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흐름 보면서 유리하게끔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음봉을 공략한다거나 좀 눌림을 활용해서 여러분 좀 진입 타점을 한번 저울질 해보시길 바라겠고 일단은 목표가 15,000원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000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 턴어라운드 가속화가 예상되는 나노팀 관련해서 목표가 15,0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MTNW 김충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R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김대준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미국과 이란의 삿바 싸움은 계속 이어졌고요. 그래도 우리 증시 오늘 견조하게 버텨줬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셨어요? 오늘 시장에서의 내용만을 판단해서 말씀드린다면 딱 2% 부족한 거래 대금을 첫 번째 오늘 시장에서의 키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소 기준의 거래 대금이 대략 한 22조 원 발생했습니다. 제가 22조 원이라고 말씀드리면 많은지 작은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때 선제적 시장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유일한 시장 방향성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보조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 4월부터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의 증가를 보여줬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해 4월에 2,300포인트 저점을 찍었을 때 거래 대금은 대략 한 7조, 8조였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쭉 상승하면서 3,000포인트를 돌파했죠. 이때 거래 대금은 15조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죠. 무슨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거래 대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물을 다 잡아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세를 다 잡아주면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항상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동반해서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3,000포인트에서 15조 원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9월, 10월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4,000포인트를 돌파했죠. 이때 거래 대금은 20조였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다시 5,0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현상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거래 대금은 30조 원 평균 수준에서의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6,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은사님 거? 그래도 그거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30조가 5,000포인트였으니까 6,000포인트는 40조 원 네. 평균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의 거래 대금은 22조라는 측면에서의 거래 대금은 선행한다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지수가 6,300을 돌파해서 7,000포인트로 가기에는 거래 대금 측면에서 2% 부족하다.
라는 측면에서의 시장 상황에 오늘장 키 포인트로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상승장에서는 지수가 올라가는 거와 함께 상승 종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이 한 120개 종목이라고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면 소부장도 따라 올라가면 120개 종목. 자동차 관련주들 한 110개라고 합니다. 전기전자 관련 종목들이 한 100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런 대형주 종목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소부장이라든가 작은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죠. 그런데 오늘 장에서 시장에서의 상승 하락 종목은 어떠했을까요? 상승 종목이 300개대 수준이었고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500개대 수준에서의 하락 종목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하게 시장은 2% 부족하면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작은 그러한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 장을 예상을 해보면 아직은 지수가 상승 돌파하기에는 다소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의 시장 전체적인 종목 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강세 흐름을 보였던 업종의 종목들이 있어요.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쉬어졌던 조선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점을 돌파할까 말까 기다리고 있는 전력기기라든가 또는 일부 방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아주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가기보다는 많이 빠졌던 조선주라든가 고점 돌파 직전 단계에서 원전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조선주 같은 종목들이 내일장 이후에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시장을 주도하면서 흐름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전체 오늘장과 내일장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 대한 종목 간 흐름까지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시장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거래량과 또 상승 종목 수에 비교해 본다면 좀 2% 부족한 뭔가 아쉬운 시장이었다 그렇게 분석해 주셨고요. 또 내일장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망들도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이야기들도 나눠볼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차트부터 만나볼게요. LG화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에 저점을 좀 높여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도 좀 붙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 2차전지 관련 종목 내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모습들의 네. 몇몇의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은수님께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 이동평균선 간의 흐름들이라든가 주가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면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내용의 흐름이 있을까요? 뭐 정배열 우상향 추세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하신데요? 네. 정배열 우상향 플러스 쌍바닥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죠. 네. 두 번의 저점을 그려주면 주가가 상승 직전 단계에서의 흐름이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완전하게 상승 흐름으로의 전환되는 모습이 보여질 때는 역회된 숄더 형태. 다시 말해서 우리 어깨, 양쪽 어깨와 머리가 있습니다. 이 양쪽 어깨와 머리를 뒤집어 놨을 때 삼중 바닥형이죠. 삼중 바닥형 모습을 만들어냈을 때 이 종목은 바닥을 찍고 추세가 전환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형태로의 해석을 합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설명 한 차례 그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LG화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6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역회된 숄더형을 만들어가는 초기 국면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삼중 바닥형 모습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지만 전체로 주가의 방향성 측면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술적 테크니컬한 흐름에서의 내용을 판단한 외국인들도 사고 있다는 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어진다는 얘기들 많이 있죠. 여기에 석유화학 업종도 조금씩 업황이 좋아진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개선되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역회된 숄더형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체적인 이 종목의 흐름을 가지고 앞으로 상향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대형주 내에서 뭐 현대차 같은 종목도 역회된 숄더 형태의 바닥점에서의 그림을 만들어주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길게 보면 현대차의 주가가 이게 역회된 숄더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현대차의 완전한 바닥점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역헤드앤 숄더 형태를 만들어주고 주가가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헤드앤 숄더형을 만들어주는 대형주들은 주가 바닥 찍고 상향으로 방향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LG와 이제 주가가 바닥 찍고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 급등주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과 업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헤드앤 숄더형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LG화학, 앞으로 좀 상방으로 추세가 열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차트도 볼게요. 주석 엔지니어링 가져왔습니다. 사실 오늘 좀 많이 이거 보고 놀랐거든요. 그렇죠. 상한가 기록하고 거래량도 진짜 최대 거래량에 실렸더라고요. 네. 유독 오늘 주석 엔지니어링이 또 강했던 이유가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들고 있는 제품의 성격들을 보게 되면 태양광,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추론해서 다음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승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한 장비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앞서 디스플레이 관련한 그 장비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PCB 관련한 종목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 발 앞서간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주성엔지는 왜 이러한 상승 흐름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업을 토했는지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보면서 이 흐름에 맞춰서 여타의 다른 종목들과 비교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치까지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역헤드앤 숄더형이 나오면 주가가 추세 전환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최근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동일한 역헤드앤 숄더형을 보여주면서 주가 흐름에서의 상승 전환 모습이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 주가 상황에서 대부분의 장비주들이 마찬가지지만 고점을 찍어주고요. 가격 조정을 받아주고 오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주를 말할 때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미 반도체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과연 어떠한 흐름에서의 지금 현재 주가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한미 반도체 나와라. 한미 반도체 흐름이 곧 나올 겁니다. 한미 반도체 흐름도 주가 상황에서 유사한 형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에서의 현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주가가 최근 상황에서의 고점을 찍어주고요. 조정을 받았고요. 여기서 상승할지 아닐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주목이 되는 갈림길에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수준에서 역헤드앤 숄더형을 만들어주고 주가 상승하고 최근 고점 찍고 흐름이 제어드는 상태에서 상승 반전 직전에 있습니다. 여기에 PCB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도 동일한 흐름에서 아주 유사한 형태에서 바닥점에서 역헤드앤 숄더형의 변형된 형태가 진행되면서 최근 고점 이후에 조정받고 상승 흐름의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급등주 패턴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한미 반도체를 하나 끌어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수페타시스를 끌어와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 앵커가 앞서 그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할 때 오늘 거래량도 늘어나고 주가도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한미 반도체이든 이수페타시스든 반도체 장비들 형태의 주식들이 거래가 늘어난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의 상황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의 종목만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시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이걸 확장해서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전기전자 PCB 장비주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이들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역헤드앤 숄더형을 만들어주고요. 주가가 크게 상승한 뒤에 최근 조정받고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량 증가하는 추세들은 순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를 가지고 다른 종목에 대한 상승 흐름도 유추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역회된 숄더형 패턴을 보이고 고점 찍고 가격 조정 나온 이후에 급등 나온 종목들, 이렇게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다른 종목들도 거래량까지 동반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양자테마 지금 연일 급등 흐름 나오고 있는 가운데 KCS도 오늘도 상한가 흐름 나왔습니다. 단숨에 좀 주요 이동평균선 훅 뚫어내기도 했는데요. 분석 도와주세요. 여기서 고민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내일 따라잡아도 될까? 내일 플러스 10% 정도에 따라잡아도 될까? 이게 고민이시죠. 네. 애매하시죠. 내일 밀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장에 내일장에 접근하실 텐데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이 고점, 최근에 상승하고 지수가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시장에서 이때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 위메이드 같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도 2021년도에 지수가 3,300포인트 근처에서 계속 출렁임의 모습을 보여줄 때 테마주들이 10배, 5배, 7배 이런 템버거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 장이 최근에 광통신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하나의 테마가 형성됐습니다. 여기에 양자 이슈가 또 발현이 되면서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냈어요. 테마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만한 시점에서의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증가하든가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고점을 완전하게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때는 테마주들이 아주 활발하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KCS 주가 상한가 기록했어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내일장 10%이든 15%이든 플러스 5%이든 따라잡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왜 그러한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테마주가 움직인다는 첫 번째 시장에서의 조건식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판단해 볼 내용이라고 한다면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가 대량으로 발생했고요. 오늘 장에서 거래가 감소했어요. 감소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항상 패턴을 남깁니다. 우리가 범죄도 현장에서 무슨 패턴을 남긴다라고 하잖아요. 주가도 패턴을 남기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과거에도 양자 테마로 주가가 움직일 때 어떠한 패턴으로 움직였는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지난해 24년도 12월, 25년도 1월쯤에서도 양자 컴퓨터 이슈가 발현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이때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상승에서 거래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거래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상승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패턴은 이전에 양자 컴퓨터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동일한 형태로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상승에서 거래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거래가 감소했고 다시 거래가 증가하면서 고점을 찍는 시점이 최고점에서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주가 패턴을 그대로 지금 주가 패턴으로 끌어와서 판단해 보게 되면 오늘 장 거래 감소했죠. 내일 장에서 플러스가 날지 마이너스가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점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음 흐름에서 거래가 감소한 이후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고점으로 향하는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내일 장 양자 컴퓨터 이슈 종목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출렁 할 수는 있어요. 아직 고점은 아니다.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전체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대한 주가 흐름적 차원에서 모습을 보게 되면 거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다시 거래가 재증가할 때 이때 고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을 판단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접근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양자주들 도대체 고점이 언제 나오나 지금인가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거래량이 다시 터지는 그 시점이 고점일 테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대준 위원의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대준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모든 종목들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99.2% 100% 육박하는 상승률 이고요. 에코프로비엠 72.9%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그 밖에 TMC와 JNTC, 클로봇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상승률 내주고 있는데요.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이지바이오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제가 우리 앵커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물었죠. 그 반려견 혹시 네, 키우시냐고 맞아요. 여쭤보면서 이지바이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가 아니고 동물 관련 바이오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재무구조 측면에서 우량하고 주가가 다소 무딘 형태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지만 이제 갈 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당연히 홀딩의 전략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하나 여러분께 체크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슈팅 흐름으로 진행되는 구간에 들어왔다. 슈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그림을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전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좀 무딥니다. 흐름 자체가 움직이더라도 그렇게 크게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가가 전환되는 흐름이죠. 방향이 바뀌는 흐름입니다. 고점 돌파하면서 슈팅 구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팔 필요가 없고요. 신규로 진입을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내일장에서 또는 모레장에서 주가 출렁이면서 마이너스권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추가 관심 가지셔도 되고요. 고점 돌파 여부를 판단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그리고 조정 시에 추가 관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 소개해주신 이지바이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시면서 신규 진입자 관점에서 내일이나 모레쯤의 공략 포인트도 좋다 이렇게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보고 갈게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이 종목도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덕산 네오룩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방향을 타고 조금씩 상승 흐름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덕산 네오룩 같은 경우는 앞서 이 그림에서 같이 보는 바와 같이 앞에 고점에 대한 부분의 저항을 부분 받고 있습니다. 보유 관점 당연히 가능하고요.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덕산 네오룩스는 홀딩의 전략 적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도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우리 홀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김대준 위원의 원픽 관심주 만나봐야 될 텐데요. 위원님 오늘 빛과전자 가져와 주셨네요. 네, 앞서 제가 이제 테마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신 테마주가 있었고 양자 테마가 두 가지가 최근에 만들어진 테마입니다. 빛과전자는 이제 광통신 관련한 테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최근 주가 상승했다가 2, 3일 이제 흔들 주가 조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체크할 내용의 흐름들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면서 판단하는 내용에서 봉은 하루에 움직이는 봉은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차트처럼 우리가 여기서 지지선, 저항선 어떻게 잡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21 이평선도 아래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 저항선에 대한 손절 라인을 잡기 어렵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봉은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상승했던 이 세 개의 봉을 더하여 하나의 봉으로 우리가 추정해서 주가에 대한 판단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하나의 봉으로 연속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봉을 하나로 인식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주가 흐름에서 판단할 때 하나의 봉이 만들어지고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손절매 라인은 봉의 중심선 값을 깰 때 종가로 이때 매도 손절에 대한 타이밍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봉으로 잡고요. 중심선 값을 깰 때의 흐름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엊그제 이제 종가상 크게 밀렸을 때 일시적으로 깨긴 했었지만 다음날 바로 회복을 해줬죠. 아직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점 흐름에서의 내용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에 대한 판단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특히 테마주 같은 거 손절 라인을 철저히 잡아가시면서 판단하시는 접근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중심선 값이 대략 한 4,800원 내지 5,000원 정도의 가격 수준입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을 봉의 합친 가격의 중심선 값 4,800원, 5,000원 전후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요 고점에 대한 가격은 돌파한다라고 보십니다. 다만 8,000원 정도의 목표가로 판단하셔서 접근해 보신다라고 하면 테마주 움직일 만한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두고 광통신과 그리고 양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 흐름들을 전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빛과전자 목표가 8,0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돼 있잖아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가 이제 바라만 봤던 흔히 이제 10배거라든가 5배라든가 뭐 여러 이제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들을 많이 놓치셨던 적 많으시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유효적절한 매매에서의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난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5만 원에 사서 20만 원에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내 수익이 내 계좌가 얼만큼 됐을지를 아마 상상만 해도 참 기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무료방송 내용에서는 앞으로의 시장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의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재준 위원과 함께했고요. 급등수사본부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